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흔한 이유는 허리에도 안 좋지만 특히 무릎에 또는 어깨에 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진짜 뭔가 나이가 들면 무조건 무릎이 아프고 어쩔 수 없는 건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원장님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용산에서 심찬세상 경의안위원을 하고 있는 박석규라고 합니다. 원장님 요즘 한강이나 동네 공원 같은 데 나가보면 런닝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예전보다 런닝을 즐기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도 그래서 런닝을 시작했는데 종종 약간 무릎이 쑤시거나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네. 이런 소리가 왜 나는지랑 네. 이런 게 안 좋은 증상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소리인지 뭔가 병적인 소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일단 정상적인 소리라면 뭐 몸이 굳어 있을 때 나는 소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직돼 있다가 갑자기 무릎을 편다거나 네. 무릎을 굽힐 때 소리가 딱 나는 건데,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흔한 이유는 그러니까 무릎이 있으면 무릎 안에 관절 공간이 있는데 네. 그 속에도 약간의 기포라든지 그런 관절 액 같은 거가 있는데 그게 잠깐씩 좀 이렇게 버블이 약간 터지면서 나는 소리예요. 있을 수 있는 소리라는 거죠. 그리고 무릎의 뼈와 인대가 부딪히는 그런 마찰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상적인 소리는 보통 통증도 별로 없고 무릎이 붓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있을 수 있는 거고, 보통은 움직일 때 소리가 한번 탁 나고 말죠. 계속 나지는 않아요. 네. 근데 병적인 거라면 통증이 동반되고 염증이 있어서 붓고 소리가 계속 계속 움직이게 되면 소리가 납니다. 그건 좀 병적인 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체중이 늘어났을 때 유난히 더 아픈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런 게 관계가 있는 거죠. 더 안 좋죠. 더 상식적으로 가벼운 사람에 있어서 발에 들어가는 체중 부하와 너무 비만이 다르니까. 그래서 체중을 빼려고 달리는 분들도 물론 많은데 네. 운동은 필요하지만 그러면 달리는 게 좋지는 않아요. 다른 방법으로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이요법, 식사량을 더 줄인다거나 그게 조금 더 중요할 수 있겠고, 운동하더라도 달리면서 그렇게 뛰는 거는 무릎에 안 좋기 때문에 네. 아무튼 정 뛰고 싶다면 뛰는 것보다는 걷기를 위주로 하시라 말씀을 드리죠. 알겠습니다. 그럼 무릎 통증이 이렇게 막 심해져가지고 일상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뭔가 조심해야 되는 동작이나 네, 그런 네. 것들이 있나요? 뭐 물론 쿵쿵거리면서 뛸 때만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도 통증이 좀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뭐 일단은 계단을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게 좋죠. 만약에 집이 이를테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연립주택이라든지 뭐 3층, 4층은 어쩔 수는 없는데 네. 아무튼 계단 보행은 좀 피해야 되고, 집에서든 밖에서든 무릎을 굽힌 채로 오래 있으면 안 좋으세요. 가령 제일 안 좋은 동작이 쪼그려 앉는 거 또는 맨바닥에 양반다리하고 앉아 있으면 네. 제일 무릎에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릎 꿇는 것도 뭐 자주 있는 동작은 아니지만 네. 이를테면 어디 뭐 교회나 그런 데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 그건 상당히 무릎에 안 좋은 동작이고, 뭐 어디 시장이나 마트 가서 내가 짐을 한가득 들고 온다. 허리에도 안 좋지만 특히 무릎에 또는 어깨에 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무거운 걸 들고 다니는 거는 무릎에도 안 좋죠. 무릎을 굽히고 오래 있는 자세들, 네네, 앞바다리 쪼그려 앉기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군요. 네네. 원장님 나이가 네. 들수록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 40대 이후 분들이 특히 아프신 것 같은데 네. 나이가 들면 무릎 아픈 건 어쩔 수 없어 이런 말들도 하는데 진짜 네. 뭔가 나이가 들면 무조건 무릎이 아프고 어쩔 수 없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릎도 소모성 질환이죠. 퇴행성 변화라고도 하고, 나이 먹으면 마치 타이어 닳듯이 닳아요. 닳아서 누구나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 물론 관리하기 나름이겠지만 네. 확실히 젊을 때보다는 안 좋아지죠. 안 좋아지고 얼마나 그거를 평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나이 먹어서 조금씩 안 좋아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럼 무릎 통증으로 계속 시달리시다가 보통 병원을 찾아가면 막 수술 권유를 받기도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럼 되게 무섭기도 하고 비용도 부담되는 수술들이 좀 많아서 이런 수술 말고 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뭐가 있나요? 정형외과에서도 물론 수술을 무조건 권하지는 않을 거고,
일정 단계 이상 네.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인공관절 수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는 뭐 이런 인대에 대한 수술이라든지 하겠지만, 그러니까 수술을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는 정형외과적인 부분이니까 그거는 논하지 않겠고, 네.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수술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의학적으로는 가령 제일 기본적인 침치료라든지 뜸이라든지 부항이라든지 또는 뭐 약침이라든지 봉침 같은 주사요법, 그리고 만약에 그건 무릎의 통증의 원인이 무릎에도 있지만 그 윗레벨 가령 골반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뭐 가령 오다리라든지 그런 다리의 문제가 일으키는 원인 중에 그런 원인이 골반 문제, 네. 척추 문제라면 척추를 교정해주는 추널법을 하는 방법도 있고, 물론 기본적으로 너무 노화로 인해서 너무 연골이 약해져 있으면 그런 연골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한약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방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그중에 어떤 거를 할 거냐, 또 어느 정도 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겠죠. 물론 그거는 진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알겠습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이 허리였다, 막 이렇게 네. 발견하셔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허리 운동을 교정을 해서 무릎 통증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이게 진짜 사실인지, 허리랑 무릎이랑도 관계가 있을 수 있나요? 관련이 많죠. 가령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무릎 안 좋은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릎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데 알고 보니까 허리 디스크가 있다면 방사통이라 그래서 신경을 압박하거나 전달되는 근육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원래 허리가 안 좋은 분이었다면 진료를 통해서 이게 허리 디스크랑 관련이 있는 건지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된다면 허리 치료가 되면 무릎이 좋아지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보통 무릎 통증을 느끼면 참거나 약을 복용하시는데, 이 약 먹는 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기는 어렵죠? 다 그렇진 않고, 약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고 약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양약이든 한약이든 어떤 약을 먹어서 호전이 된다면, 특히 뭐 진통제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진통소염제가 무릎을 치료한다기보단 좀 통증을 덜 느끼게 해줌으로써 시간을 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통증을 덜 느끼면 좀 더 활동성이 높아지고 조금씩 걷는 거라든지 스스로의 재활 능력이 좀 커지니까 좀 안 아팠을 때 운동할 수 있고 버틸 수 있으니까 그 기간에 좀 더 무릎이 좀 더 회복되도록, 복구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간을 좀 버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시간을 버는 역할이다.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한약도 마찬가지긴 한데 조금 더 그런 혈액순환을 좀 더 도와준다거나 무릎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약제를 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근데 약으로 안 되는 단계도 있죠. 그런 경우 또는 약보다는 침치료나 봉침 같은 뭔가 직접 자극하는 방법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떤 거를 쓸 것이냐, 뭐 약을 복용하는 게 맞을지, 침을 맞거나 어떤 주사를 맞거나 또는 뭐 추널법을 할거나 뭐를 하는 게 나을지는 그거는 뭐 진료를 통해서 담당 원장님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무릎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 드시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하지만 경과가 진행됐으면 그런 직접적인 치료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보호대 같은 것도 착용하고 이런 것들도 실제로 효과도 있는 거죠? 치료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악화 방지에 도움이 되죠. 가령 아까 무릎이 안 좋을 때는 가급적 뛰지 마시라 또는 너무 강하게 운동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불가피하게 운동을 해야 되거나 또는 직업적인 면으로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거나 어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다면 악화되지 않도록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은 방법이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당연히. 보호대는 그럼 무릎을 뭔가 고정시켜줘서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가령 여러 가지 보호대도 정말 그 어떤 헤어밴드, 뭐라고 할까요? 그냥 무릎을 감싸는 보호대도 있고요. 그렇게 붙였다 뺐다 할 수 있는 찍찍이처럼 되어 있는 그런 보호대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밴드 형식으로 그냥 무릎
아래쪽에다가 감싸는, 네. 그러니까 정말 얇은 띠처럼 생긴 것도 있는데, 네. 다 기본적인 원리는 슬개골을 좀 받쳐주는 원리라고 봐요. 그래서 하면 당연히 좀 걸리적거리고 빡빡하고 불편하지만, 그 자체가 무릎에 좀 더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고 보호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무릎 통증 때문에 네.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한마디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무릎이 괜찮은 상황이라면 뭐 어떤 건강보조식품을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단계가 있고, 그 단계가 넘어선다면 치료를 통해서 또 진단과 검사와 진단, 치료를 통해서 치료해야 되는 그런 단계도 있죠. 어떤 단계일지는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스스로 너무 판단하지 말고 진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거나 확인을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할 것 같고, 일단 무릎이 한번 나빠지면 회복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젊고 좀 더 건강할 때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